왜 안 열리지? 맞는데. 에이, 누가 바꾼 거야? 여보, 비번이 왜 바뀌었어? 나 들어가지 말라고 바꾼 거야?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비번 불러봐요. 맞는데, 이상하네. 나 장 보고 지금 가는 길이니 잠시만 기다려봐요. 금방 도착해요. 아니, 여보, 왜 여기 있어요? 비번이 안 맞으니 못 들어가잖아? 누가 바꿨어? 여보, 여긴 출입구 번호를 눌러야지. 우리 집 현관번호로는 당연히 안 열리지. 혹시 이런 일 있으셨나요? 당연하다고 하는 행동 속에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차 뇌신경과 의사 김영석입니다. 얼마 전 86세 송만식 할아버지가 병원에 오셨어요. 선생님, 현관에서 비번이 생각이 안 나서 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행히 할멈이 장에서 오던 길이라 왜 집 현관이랑 출입구 비번이랑 착각을 했을까요? 20년 동안 매일 열었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송만석 할아버지는 한 달 후 정기검진에 오셨을 때는 확연히 달라지셨어요. 제가 알려드린 하루 1분 운동을 한 달 동안 하셨거든요. 선생님, 이제 손자들 생일까지 다 외워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 다 그렇다. 라고 생각하셨지요?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발견한 진실은 많이 달랐어요. 7, 80대인데도 20대만큼이나 기억력이 좋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차이는 뭘까요? 바로 하루 단일분, 이 운동을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뇌가 20년 젊어지게 됩니다. 기억력이 좋아지고 집중력도 높아지고 치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신다면 기억력이 급격히 감소해서 1년 뒤에는 가족을 못 알아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구독하시면 건강 정보를 자동으로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으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하루 단 1분으로 여러분의 뇌를 20년은 젊게 만드는 놀라운 운동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송만석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좋아질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 정말 심각한 상태였어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처럼 뇌에 전혀 자극을 주지 않고 계셨거든요. 나이를 먹어가면 다들 그런 것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수이시지요? 맞아요. 인간은 노화와 함께 기억력이나 집중력, 의욕의 쇠퇴를 느끼는 사람은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일이나 생활의 스타일이 크게 바뀌어 복합적인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더욱 뇌력 저하를 느끼고 있는 사람은 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일본 도호쿠 대학 연령의학연구소 교수로 뇌의학자 타키야스 유키 씨가 지적한 대로 스트레스는 뇌력을 저하시키는 큰 요인 중 하나다. 그 외 뇌력을 저하시키는 생활 습관에 담배, 술, 비만이 있다. 그 습관들을 그만하고 줄이는 것이 뇌의 기능 저하를 억제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이러한 3대 요인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뇌는 기본적으로는 나이와 함께 노화되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도 뇌력을 활성화하고 건강한 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화에 의해 쇠퇴해온 뇌에 자극을 주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타키야스 유키 씨는 연구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을 그리고 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그냥 노화되어 가느냐? 아님, 난 조금이라도 젊게 살고 싶어라는 분들도 적지는 않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80%의 사람들이 노화는 당연한 것 아니야? 라며 체념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랍니다. 그렇기에 잠시 뇌를 자극을 시켜주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운동으로 많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법을 공개하려 합니다. 이것들을 하루 1분만 자극해줘도 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루에 딱 1분만 하면 되는 운동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준비들 되셨나요? 이 운동들은 뇌의 각각 다른 부위들을 깨워준답니다. 30년 동안 제가 환자분들께 알려드린 방법들 중에서 가장 효과가 높았던 것들로만 골라서 준비했어요.
이 방법으로 뇌 나이를 20년 젊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5위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 하시면서 들어보세요. 5위는 귀 마사지 운동입니다. 뇌가 활성화되어 균형 감각, 청력, 집중력 향상이 됩니다. 양손으로 귀를 잡아주세요. 새의 방향으로 각 5초씩 당겨주세요. 위쪽으로 살살 당기기 5초, 옆쪽으로 살살 당기기 5초, 아래쪽으로 살살 당기기 5초, 마지막으로 귀 빙글빙글 10초 마사지하기입니다. 시계 방향 5번, 반시계 방향 5번. 이때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 시원한 느낌까지만 해주세요. 선생님, 요즘 자꾸 어지러워요. 일어날 때마다 휘청거리고 걸을 때도 중심을 못 잡겠어요. 71세 정태수 할아버지가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할아버지는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휘청거리셨어요. 요즘엔 화장실에서 일어날 때도 집에 아무도 없으면 무서워요. 그런데 귀와 뇌에는 정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귀 안에는 전정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귀를 자극하면 뇌관이라는 곳이 깨어나요. 뇌관은 균형 잡기, 깨어있기, 집중하기를 담당하는 뇌의 중심부예요. 할아버지, 귀만 살살 만져줘도 균형 감각이 훨씬 좋아져요. 정말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정말이요? 귀를 만지는 게 정말 도움이 된다고요? 할아버지가 반신반의하셨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할아버지가 오셨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료실에 혼자서 성큼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어지럼증이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는 계단도 혼자 올라갔어요. 의자에서도 화장실에서도 벌떡 일어나요. 더 놀라운 건 다른 변화였어요. 머리가 정말 맑아진 것 같아요. 예전엔 TV 소리도 잘 안 들렸는데 이젠 뉴스 내용이 다 들려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귀를 마사지하면 귀 안의 전정기관이 활발해져요. 그러면 뇌관에 신호가 가서 뇌 전체가 깨어나거든요. 뇌관이 활발해지면 균형 감각뿐만 아니라 청력, 집중력, 기억력도 모두 좋아져요. 실제로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귀 마사지를 2주 한 사람들의 균형 감각과 청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고 나왔어요. 정태수 할아버지 가족들도 깜짝 놀라셨어요. 아버지가 요즘 혼자서도 잘 다니시고 대화할 때도 더 잘 들으세요. 정말 젊어지신 것 같아요. 귀가 빨갛게 되면서 따뜻해지는 건 혈액이 잘 돌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4위입니다. 혀 내밀기 운동입니다. 효과는 언어 중추 활성화되어 말하기, 기억하기, 생각하기가 개선됩니다. 방법은 1. 혀 앞뒤 운동. 혀를 입 밖으로 쭉 내밀었다가 안으로 쭉 밀어넣기입니다. 혀가 목구멍으로 끌러 들어가는 느낌으로 말이에요. 2. 혀 좌우로 움직이기. 혀를 입안에서 오른쪽으로 5초 밀어주세요. 다음은 왼쪽으로 5초 밀어주세요. 입안에 사탕을 물고 있는 느낌으로 볼록하게 말이에요. 3. 입천장 누르기입니다. 혀로 입천장을 꾹꾹 눌렀다 떼기 각 10초씩입니다. 혀 빙글빙글 시계 방향 5번, 반시계 방향 5번. 보너스예요. 침 분비 증가한다면 뇌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신호랍니다. 그게 효과가 있다고요? 79세 변태식 할아버지가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할아버지는 말을 하실 때마다 더듬거리시고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그것 저것 이런 말만 반복하셨어요.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답답해하셨죠. 머릿속에는 생각이 있는데 말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혀와 뇌에는 정말 놀라운 연결고리가 숨어 있어요. 혀에는 뇌로 이어지는 신경이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모여 있어요. 혀를 움직이면 뇌의 언어 중추라는 부분이 바로 깨어나거든요. 언어 중추는 말하기, 생각하기, 기억하기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할아버지 혀만 움직여도 말하는 능력이 훨씬 좋아져요. 간단한 운동이니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3위 목 돌리기 운동입니다. 30초간 합니다. 효과는 뇌혈류 증가함으로 기억력, 집중력 급상승하게 됩니다. 선생님, 목이 너무 뻣뻣해서 돌리기가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돌처럼 굳어 있어요.
70세 박숙자 할머니가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할머니는 목을 좌우로 돌리기가 너무 힘드셨어요. 고개를 돌릴 때마다 으으 하고 신음소리를 내셨거든요. 그런데 목과 뇌 건강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목에는 뇌로 가는 피가 지나가는 중요한 큰 길이 있어요. 목이 굳으면 이 길이 좁아져서 뇌에 피가 제대로 못 가요. 마치 호스를 밟고 있으면 물이 안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피가 그 혈관을 통해 뇌에 잘 전달되어야 우리가 먹는 음식과 물과 함께 영양도, 산소도 물도 갈 수 있답니다. 박숙자 할머니도 그래서 머리가 무겁다, 깜빡깜빡한다, 어지럽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목만 부드럽게 돌려줘도 뇌에 피가 훨씬 더 많이 가요. 이렇게 간단한 걸로 정말 달라질까요? 할머니가 의심스러워 하셨어요. 그런데 2주일 후에 할머니가 오셨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고개를 자유롭게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목이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나요? 어제는 뒤에서 부르는 소리를 듣고 바로 돌아봤어요. 더 놀라운 건 다른 변화였어요.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눈도 예전보다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예전엔 멀리는 잘 안 보였는데 요즘 잘 보여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목의 운동은 뇌로의 혈류를 촉진하고 노폐물의 배출을 촉진하는 것으로 뇌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어 인지 기능의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혈류가 나빠지면 뇌의 영양 부족이나 노폐물의 축적을 초래하기 쉽기 때문에 목 주위의 근육을 움직이는 것이 뇌의 건강 유지에 중요합니다. 단, 과도한 운동이나 기세를 붙인 움직임은 피해야 합니다. 목에는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두꺼운 혈관 동맥이 있습니다. 목 주위의 근육을 움직이면 이러한 동맥으로 혈류가 촉진되고 뇌로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향상됩니다. 뇌에는 노폐물이 축적되기 쉽지만 목의 혈류 개선은 이러한 노폐물을 씻어내는 것을 돕습니다. 뇌에 대한 혈류량 부족은 뇌세포의 쇠퇴나 인지 기능의 저하, 치매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목 운동은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호흡하면서 하시면 전신의 근육이 늘어나 릴렉스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는 하지 마세요.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의한 거북목처럼 근육의 불균형이나 혈행 불량을 일으킵니다. 자세를 개선하고 적당히 목을 스트레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 운동은 뇌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안전하고 조심스럽게 목 주위의 근육을 풀어 혈류를 좋게 하도록 하세요. 정말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1. 등받이에 기대어 앉기입니다. 이때 어깨에 힘을 빼고 앉아주세요. 2. 좌우 목 돌리기 각 5초씩. 오른쪽으로 한 바퀴 가운데에서 멈추고 왼쪽으로 한 바퀴 가운데서 멈추고 5회씩 하세요. 3. 상하 목 움직이기 각 5초씩. 하늘 보기 5초 하세요. 턱을 가슴으로 내려 발끝을 보세요. 이것도 5초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천천히 부드럽게 해주세요. 절대 빨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딱 30초예요. 하루에 2번만 하면 1분이죠. 2위는 발가락 꾸물꾸물 운동입니다. 30초 하세요. 효과는 손의 활성화되므로 균형 감각, 기억력,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방법은 1. 의자에 편하게 앉아주세요. 발가락 위로 아래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해주세요. 올렸을 때 5초 유지, 내렸을 때 5초 유지 하시면 됩니다. 2. 양발의 발가락을 동시에 위로 들어 올리기입니다. 5초 하세요. 다음은 아래로 꾹 누르기입니다. 역시 5초 하세요. 3. 발가락 주물주물 10초간 해주세요. 그 다음 발가락으로 바닥을 꾹꾹 누르며 마사지 하세요. 4. 발가락 벌리기 오므리기입니다. 발가락을 쫙 벌렸다가 오므리기 반복하세요. 마치 발가락으로 가위, 바위, 보 하시는 것처럼요. 즉시 효과가 있을 거예요. 발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진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선생님, 발가락을 움직이는 게 뇌에 도움이 되나요? 처음 들어요. 77세 이경주 할머니가 처음 들으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할머니는 걸을 때 자꾸 비틀을 거리시고 계단 오르내릴 때도 난간을 꼭 잡으셔야 했어요. 어르신,
우리 발에는 무려 20만 개나 되는 작은 감각 센서들이 숨어 있어요. 이 센서들은 마치 작은 전화기처럼 뇌와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답니다. 발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바닥이 차가워요. 균형이 기울어지고 있어요. 라고 뇌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센서들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 중 하나예요. 그래서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뇌와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말하기도 해요. 어르신, 간단한 운동이니 의자에 앉아서 발가락만 움직이시면 돼요. 제가 이경주 할머니께 알려드린 방법은 이거였어요. 이렇게 발가락 운동하면 딱 1분이에요. 하루에 2번만 하면 되세요. 단입은 어려우신가요? 이렇게 간단한 걸로 정말 달라질까요? 이경주 할머니는 의아해 하셨어요. 그런데 2주 후에 정기검진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걸음걸이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걸을 때 휘청거리지 않아요. 이제는 계단도 난간 안 잡고 잘 올라가요. 할아버지도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실제로 일본 교토 대학교 연구에서도 임상 결과가 나왔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뇌와 연동되어 운동을 한 이들과 하지 않은 이들과의 차이는 한 달 후에는 확연히 달랐다는 결과를요. 지금 당장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발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30초만 해도 발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은 1위를 소개합니다. 운동은 더욱 놀라우실 거예요. 1위는 바로 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손글씨 쓰기, 바느질, 목공예, 악기 연주와 같은 정교한 손놀림은 지친 뇌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인체의 뼈는 총 206개인데 이 중 4분의 1에 달하는 54개가 양손에 있다. 양손은 신체의 작은 부분이지만 다리 몸통보다 훨씬 치밀하게 신경망이 분포돼 있다. 관절과 신경망이 많은 손은 뇌와 풍부한 신호를 주고받는다. 실제로 운동감각 언어기억 같은 기능을 통솔하는 뇌의 중추신경 중 30%는 손의 움직임에 반응해 활성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뉴스에서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미국 메이어 클리닉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상시 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뇌의 인지 기능이 좋으며 뜨개질, 퀼트 등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는 치매 환자들의 기억력 손상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30에서 50%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자, 1. 손가락을 쫙 폈다 5초 다시 꾹 주먹을 쥐세요. 5초입니다. 2. 손바닥을 펴서 손바닥 치기 해주세요. 손가락 끝이 닿아야 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럼 손끝이 징징거리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30번 해주세요. 3. 손뼉 치기도 해주세요. 30번 해주세요. 4. 손등 치기도 30번 해주세요. 5. 손가락 깍지 끼고 서로 비틀어주세요. 이것도 30번 해주세요. 이렇게 다양한 동작들이 뇌신경을 자극시켜준답니다. 마지막 꿀팁입니다. 이 운동은 제가 30년 진료하면서 가장 효과를 많이 본 운동이에요. 2. 운동은 지금까지 배운 모든 운동을 하나로 합친 완벽한 뇌 깨우기 운동이에요. 5가지 통합 뇌 깨우기 운동입니다. 선생님, 이 모든 운동을 다 해야 하나요? 너무 복잡한 것 같은데요. 82세 김순옥 할머니가 처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할머니는 기억력도 나쁘고 균형 감각도 떨어지고 말도 더듬거리시고 목도 뻣뻣하셨어요.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계셨죠. 할머니 하나하나 따로 하시면 힘드시죠? 그런데 이 5가지를 연결해서 한 번에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딱 1분만 하면 돼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5가지 운동을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연결해서 한 번에 하면 효과가 훨씬 커져요. 왜냐하면 뇌의 모든 부분이 동시에 깨어나거든요.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악기들이 하나씩 연주하는 것보다 모두 함께 연주할 때 더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정말 1분만 하면 되나요?
할머니가 의심스러워 하셨어요. 제가 알려드린 뇌 깨우기 완벽 1분. 루틴은 이래요. 먼저 의자에 편하게 앉으세요. 이제 시작해 볼게요. 발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동시에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려보세요. 이렇게 10초 동안 해주세요. 그 다음엔 발가락을 좌우로 벌렸다, 오므렸다 하면서 목을 위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이것도 10초간 해 주시고요. 이번엔 혀를 입 밖으로 내밀면서 귀를 위쪽으로 당겨보세요. 5초 동안 하세요. 이렇게 하면 딱 1분이에요. 하루에 한 번만 해도 충분해요. 이렇게 복잡한 걸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걱정하셨어요. 그런데 3주 후에 할머니가 오셨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료실 문을 활짝 열고 활기차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선생님, 정말 기적 같아요. 이렇게 머리가 맑을 수가 있나요? 어제는 40년 전 친구 전화번호까지 기억났어요. 더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어요. 걸을 때도 안 휘청거려요. 말도 또렷하게 나와요. 목도 자유롭게 돌려져요. 정말 20년 젊어진 기분이에요. 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5가지 운동을 동시에 하면 뇌 모든 부분이 한 번에 깨어나요. 손에, 대, 뇌간, 언어 중추가 모두 활발해지거든요. 그러면 뇌 전체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뇌세포들이 서로 더 잘 소통하게 돼요. 실제로 하버드 의과 대학 연구에서 통합 뇌 운동을 한 그룹이 따로따로 운동한 그룹보다 뇌 기능이 훨씬 더 향상됐다고 나왔어요. 할머니, 가족들도 깜짝 놀라셨어요. 지금 당장 해보세요. 처음엔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럼 천천히 하나씩 따라 해보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움직여 보세요. 1분만 해도 온몸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정말 맑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뇌 전체가 깨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운동을 매일 하시면 3주 안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기억력, 균형 감각, 말하기 능력, 집중력이 모두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이 내는 아직 늦지 않았어요. 90세가 되어도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올바른 자극을 주는 거예요. 통합 뇌 운동 해보셨나요? 벌써 온몸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운동의 효과를 몇 배로 높이는 비밀들이 있어요. 먼저 더 빠른 효과를 보는 3가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비밀은 운동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거예요. 뇌의 80%는 물이거든요. 물을 마시고 운동하면 효과가 훨씬 좋아져요. 두 번째 비밀은 운동할 때 깊게 숨을 쉬는 거예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뇌에 산소가 많이 가서 더 활발해져요. 세 번째 비밀은 좋아하는 조용한 음악을 틀고 운동하는 거예요. 뇌가 더 즐거워하면서 운동 효과가 훨씬 좋아져요. 그런데 꼭 주의하셔야 할 점들도 있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너무 빨리 하는 거예요. 69세의 정운수 할아버지가 선생님 빨리 해야 효과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면서 운동을 30초 만에 후다닥 끝내버리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어지러울 수 있어요. 뇌 운동은 천천히 부드럽게 해야 해요. 급하게 하면 뇌가 놀라서 오히려 기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실수는 아플 때까지 하는 거예요. 더 아프게 해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목이나 귀를 너무 세게 당기면 다칠 수 있어요. 시원한 정도까지만 하세요. 아프면 바로 멈추셔야 해요. 세 번째 실수는 불규칙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날 때만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뇌는 규칙적인 자극을 좋아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거나 저녁에 하거나 시간을 정해두세요.
많은 분들이 언제부터 좋아지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첫 번째 변화는 3일 안에 느끼실 거예요. 머리가 맑아지고 잠이 더 잘 올 거예요. 일주일 후엔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 말이 또렷해질 거예요. 2주 후엔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질 거예요. 3주 후엔 가족들이 정말 달라지셨네요 라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루 1분이지만 매일 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운동은 단순히 기억력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전체가 달라질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늘어나고 무엇보다 나는 아직 젊다는 마음이 돌아올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많으신 분들이 건강해지시면서 요즘엔 친구들과 가끔 버스 여행도 가신답니다. 바로 오늘 배운 하루 1분 운동 때문이었어요. 정말 하루 1분이면 충분합니다. 30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제가 확신하는 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90세가 되어도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그리고 행복한 삶을 기원합니다.